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분배적 정의 배웠었고, 자, 이번 단원에서는 교정적 정의입니다. 자, 교과서 100페이지. 자,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 자, 사형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 있으니까 역시 이 만화는 별로 의미 없고 넘어가고요. 자, 교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이다. 자, 교정적 정의의 의미. 자, 교정적 정의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정의의 종류할 때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를 봤었잖아요. 거기에도 교정적 정의가 나왔었어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 자, 어디 나면 교과서 95페이지. 교과서 9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는 이제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우리 시정적 정의라고 했던 거. 시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인데 시정적 정의가 교정적 정의예요. 선생님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번역어라. 그죠? corrective justice거든요. 커렉티브, 교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을 하며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제가 A, B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한번 볼까요? 그 책에서 원래 나오는 거잖아. 이게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5권으로 가면 넓은 의미의 정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제가 한 손으로 이걸 잡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2단원으로 가면 여기 탁월성의 부분으로서의 정의. 그러니까 탁월성이 뭐야? 아레테, 덕. 그러니까 덕의 하나로서의 정의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이제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 같은 거 보면은 디카이온이라는 말, 원래 디카이오시네이라면 이게 정의 저스티스거든요. 근데 이제 디카이온, 이등분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어원적으로 이제 좀 정의의 의미를 따져보는 거네. 여기 보면 보자. 앞에서 나오는 이제 분배적 정의하고 여기 시정적 정의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때의 동등함.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기하학적 비례에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산술적 비례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앞에서 분배는 이제 훌륭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때리고 다른 사람은 맞는 경우, 혹은 어떤 사람은 죽이고 다른 사람은 살해된 경우라면 그 당한 것과 가한 것은 동등하지 않게 나뉜다. 재판관은 이익을 삭감함으로써 손해와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익을 삭감해, 그리고 그 손해와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익, 손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법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정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다시 또
교환적 정의도 나오고, 뭐 하는 김에 좀 교환적 정의도 볼까요? 뭐 이런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환, 집 짓는 사람은 신발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그의 제작물을 얻어야 하고 자신은 그에게 자신의 제작물을 보답으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비례에 따른 동등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으로 보상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논의하는 바 즉 비례에 따른 교환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교환하는 거, 그때 이제 정의롭게 교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정적 정의, 우리 원래 교과서로 돌아가자. 원래 교과서. 자, 그래서 corrective justice, 뭐 시정적 정의나 교정적 정의나 같은 말입니다. 교정적 정의란 사람 사이에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바로잡거나 위반 혹은 침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공정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까도 이제 법이 나왔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바로 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해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정의, 뭐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를 법적 정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움을 떠나 공정하게 재판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이 가려지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자, 이러한 형벌을 정당화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 근데 이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어떤 그 손해를 끼쳤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 야, 너 죄를 지었구나. 그래? 뭐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또 넘어가. 안 되겠지. 그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벌을 줘야 돼. 왜? 왜 벌을 줘야 되지? 자,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금방 얘기한 거,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러한 형벌을 정당화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어.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어.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하는 이유. 왜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 되냐? 이제 물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당연히 줘야죠. 그게 마땅하죠. 마땅하다. 마땅히 줘야 된다. 또 어떤 애들한테 물었어. 그러면 그게요, 벌을 줘야지 또 죄를 안 저질러요. 범죄 예방이다. 그리고 또 사회 질서가 잡힌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근데 보면은 그 딱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하는 게 딱 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방식도 요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게 바로 응보주의라고 우리가 불러요. 요거는 뭐냐면은 공리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리주의. 선생님, 응보주의는 처음 보는데요? 응보주의는 우리가 처음 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칸트. 그러면 이제 또 익숙해요. 칸트. 응보가 뭐냐?
상응해서 보복한다. 마땅히 죄를 저질러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돼요. 요게 이제 상응해서 보복하는 거야, 그치? 왜 그게 마땅하지 근데? 이게 자리가 이렇게 좁아.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쭉 빼서. 자, 왜 이게 마땅하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뭘까?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해서 이렇게 A, B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침해를 줬어. 그래서 쑥 기울어졌어. 그러면 다시 떼가지고 요 동등성을 맞춰줘야 된다 이거지. 기울어졌을 때 다시 동등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벌을 주는 과정이야. 벌을 안 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기울어진 채로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응보주의적 관점이 밑에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자고. 마침 이 정의의 여신이 여기서 서 있군요. 정의의 여신상 법적 정의는 사사로움을 떠나 공정하게 재판하고 이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법적 정의라는 말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가 이제 교정적 정의를 법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정의의 여신상 나온 김에 잠깐만 볼게요.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정의의 여신이 이제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전사의 느낌이에요. 여전사. 멋있다. 그래서 이제 잘 저울. 아까도 우리 A와 B를 갖다가 저울질을 해가지고 어떤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 상이 있어요. 그거는 잠깐만 볼게. 자, 이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요, 아주 온화한 미소에, 그리고 전사의 자세도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고, 무궁화가 있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칼이 아니라 책을 들고 있군요. 법전을 들고 있겠죠. 안대는 뭐 서양에서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기 대법원에 가면 이게 쫙 꼭대기에 있어요. 판사들, 이 맞은편에 이제 판사들이 있어요. 판사들이 있는데 대법관들이 이제 판결 내리면서 저 위에 이제 천장을 쳐다보면 이 정의의 여신이 딱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이거지. 왜 칼이 아닐까? 그죠? 좀 온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투적인 이미지를 좀 하기는 이제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 비교가 되지, 그지? 자, 딴소리 말고 응보주의적 관점 봅시다. 자, 응보주의적 관점. 자,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의 목적은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하는 데 있다. 벌을 주는 목적이 뭐야? 이 글이 왜 이러냐? 처벌의 목적은 처벌하는 데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처벌의 목적은 처벌하는 데 있다. 이건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처벌의 어떤 양을 얘기하는 거죠.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처벌해야 한다. 좀 범죄가 이제 행위가 좀 심각하면 좀 그죠? 좀 더 많이 좀 범죄가 이제 좀 약하면 벌도 약하게. 자,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마땅하다는 얘기잖아. 계속 그치? 이게 왜 마땅하지? 그러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책임을 질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제 그 미성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벌을 좀 달리하는 것이겠죠. 자, 또한 응보주의는 도덕적 형평성의 문제를 중시한다. 이제 드디어 나온다. 응보주의, 응보주의, 상응하여 보복한다. 보복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인데, 그지? 그 이제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제 개인적인 보복은 안 되죠. 금지, 사적 보복 금지입니다. 당연한 거죠. 야, 너가 나 쳤어? 그럼 나도 네 칠게, 빵. 그러면은 쌍방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가 나 쳤어? 그럼 나가 보복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너 경찰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관이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자, 만약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도덕적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침해했을 경우 도덕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도덕적 균형 상태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우리는 어떤 균형 상태가 있어. 자, 균형 상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깨진 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자, 이처럼 응보주의는 범죄자의 처벌을 통한 도덕적 형평성의 회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도덕적 형평성의 회복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거나 이렇게 써야지 애초에, 그지? 처벌의 목적은 도덕적 형평성의 회복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야지. 이 아저씨. 그럴 수 있어, 그지? 급하게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칸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보자. 자,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의 처벌을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분동을 사용하는 접시 저울에서와 같은 등가성의 원리이다. 여러분들 분동 알아요? 분동 이거 이제 실험실에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요, 여기에 그 분동이라고, 이게 몇 그램 이렇게 이제 있는 거 있죠. 요걸 분동이라고 그래요. 그 분동을 사용하는 접시 저울에서와 같은 등가성의 원리. 분동이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등가성의 원리다. 등가성.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 형평성, 등가성, 동등성, 다 같은 말일 거야. 이 원리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다른 국민의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는 건 동등하다는 거, 그 사람이 또 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나 똑같아. 그렇다면 결국 네가 네 자신에게 하는 거나 똑같아. 똑같다고 여겨져야 해. 그래서 만일 네가 그 사람을 모욕했다면 너는 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고, 만일 네가 그에게 사기를 친다면 너는 너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죠? 자, 이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런 거야.
도덕적인 건 뭐야? 도덕적인 건 항상 인간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네가 네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응?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잖아요. 응? 그 네가 안 된다면 네도 그렇게 당해야 마땅해. 응. 네가 그를 죽인다면, 심지어 네가 어떤 사람을 죽인다면, 살인을 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너는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 아, 이것까지. 그러니까 칸트는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너희들 칸트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이 거침이 없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사형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사형에 찬성합니다. 그죠? 자,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응보의 권리. 이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준, 그것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동료하기 마련이며 또 그 경우에 연루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판결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렇다느니,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그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뭐 감형을 해줘야 된다느니, 이런 거는 다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칸트가 윤리, 형이상학, 정처 여기서 이제 그 원리를 처벌의 원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주의다? 응보주의. 다시 돌아가자. 칸트 하는 김에 여기 뒤에 또 나와요. 뒤에 칸트 거 먼저 보자고. 자, 칸트가 바라보는 공정한 처벌의 조건.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다. 오직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가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든지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이렇게 내린다. 이런 것은 옳지 않아. 그 자신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도, 이 이익을 끌어내는 것 이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나 공적인 정의가 물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요게 이게 아까 우리 아까 이 맨 위의 문장이지, 그지? 요거가 겹쳐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리주의적 관점 봅니다. 자, 공리주의적 관점. 누구? 벤담이요? 벤담. 벤담 아저씨. 벤담이 쓴 책 혹시 제가 얘기했었나? 도덕과 입법의 원리? 그거 잠깐만 볼까요?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벤담의 도덕과 입법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서론. 제레미 벤담. 그러니까 원래 그 벤담은요, 법학자라고 그래도 맞아요. 뭐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뭐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 일단 넘어가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쾌락과 고통이 중요하죠. 벤담에게, 공리주의에게서는요. 쾌락과 고통이 중요하고, 지금 차례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형벌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보면은 법의 목적은 뭐냐? 행복을 증가시키는 거다. 행복이라는 게 결국 쾌락이잖아. 즐거움, 쾌락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런데 형벌은 악이다. 형벌은 악이야.
그러면 공리주의에서는 형벌을 하면 안 되겠네? 그건 좀 더 아니잖아. 아닐 것 같아, 그렇지? 더 많은 어떤 이익이 있을 경우에 벌을 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되겠죠, 그죠? 자, 아까 법의 목적은 행복 증진에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은 고통을 주는 거잖아. 이것은 악이다. 요게 이제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에서는 이제 이 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은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 해악이며 나왔어요, 그죠?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하지만 처벌이 더욱 큰 악을 제거하거나 사회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이것이 이제 더 큰 악을 제거하거나 사회 이익 증진이라면 이 벌로 인해서 뭐라 어떻게 표현해? 증진할 수 있다면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벤담에 따르면 처벌의 목적도 나왔네. 처벌의 목적.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통제하고 교화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멈추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화를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또한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이 일종의 본보기로 작용하여 야, 저거 저랬다가 저렇게 당하는 그 처벌을 받으니까 우리도 하면 안 되겠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1번 교화, 2번 범죄 예방. 그러나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구나. 이런 비판은 받는군요. 자, 그래서 왜 벌을 주느냐? 여기에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법적 정의의 실현과 공정한 처벌. 자,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벌을 받는데, 야, 너 빵을 훔쳤어? 그러면 징역 20년이야. 빵을 하나 훔쳤는데 어떻게 징역 20년이나?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너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지. 벌 받아야죠. 그래서 징역 20년이야. 왜 징역 20년? 내 맘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되죠. 이것 또한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안 받게 하는 것도 정의롭지 않은 거지만 벌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정의롭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정한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처벌은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처벌이라는 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그렇죠? 감옥에 딱 갇힌다는 거는 일단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옛날에 탈옥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이제 불공정한 어떤 처벌에 의해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범죄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한 처벌의 조건은 무엇일까? 1.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해야 한다. 죄형 법정주의. 말 그대로죠. 죄를 지었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라는 법에 정해진 것을 우선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법. 이게 무슨 법일까요? 형법. 형법을 한번 보자고.
자, 이게 이제 형법이에요. 그죠? 여기 형법. 형법에 보면 여기 죄 밑에 형, 죄에 대한 형. 그러니까 형이 뭐 벌이라는 얘기지, 벌. 죄와 벌. 예. 그 죄형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럼 그것대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죄. 자, 이렇게 이제 형법에 근거한 유죄 조건에 부합할 때만 거기에 죄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이제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처벌의 근거로서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이 공정해야 하며 피의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조건이 충족돼. 피의자, 용의자, 뭐 피의자. 그러니까 뭐 피해자 아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 에게 이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조건이 충족될 때 이제 그 벌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례성의 원칙. 이거는 1번 죄형법정주의, 2번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충족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비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정의가 이게 비례랑 관련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처벌의 목적이 정당하고 처벌의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처벌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비례해서 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비례성의 원칙도 사실 이제 우리 두 가지 관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어. 봐봐. 응보주의에서는 어디에 비례해야 돼?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공리주의에서는 뭐에 비례해야 돼? 어떤 사회의 이익에 비례해서 처벌을 준다.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공정한 처벌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뭐 다양하지도 않으면 한 2개 정도 있는데 뭐 그것도 다양하다고 보나?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쵸, 뭐 정의 실현하자는데 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뻔한 말이야. 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죠, 이건 맞는 얘기야. 정의 실현 안 되네. 그럼 나는 법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럼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야.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고. 이것도 정의롭지 않은 거죠. 법 앞에는 평등하다. 자, 따라서 우리는 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땅땅땅. 자, 이렇게 법적 정의 혹은 교정적 정의 살펴봤습니다. 우리 옆에 이거 안 봤다, 야. 보자. 한눈에 보기, 처벌의 정당성 근거, 정당화 근거 관점에는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가 있고요. 응보주의는요, 처벌은 범죄에 상응해야 하며 도덕적 형평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리주의는요, 처벌은 범죄자를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케이.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상식이죠.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공정한 처벌의 조건 봤습니다. 만화 이거 좀 그리지 마. 이게 좀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하고 만화를 그리세요. 이게 좀 몰라, 내가 보기는
적절하지 않아. 차라리 저울을 그려. 저울을 이렇게 저울을 그리면 되잖아. 이게 왜 나와 이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자, 사형은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